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화평론가 김소연님 모시고 모아나2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연님. 네, 안녕하세요. 영화평론가 검은 안경, 까만 안경 이루 씨를 잇는 차세대 까만 안경 김기륜입니다. 네, 모아나 보셨나요? 개봉 당일날 봤고요. 얼리버드가 아니었기 때문에 포스터는 받지 못했고, 또 제 함께 이제 동행하신 분께서 캐셔분께 레이트 버드는 안 되느냐, 이런 헛소리를 하시는 바람에 얼굴이 굉장히 좀 빨개지긴 했지만, 어쨌든 개봉일날 굉장히 기쁘게 봤다라고, 의견 전합니다. 네, 영화를 모아나 1을 이어서 많은 팬들에게 기대감을 불러 이렇게 모아나 2였는데요.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바다가 너무 예쁘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소연님께서는 영화의 비주얼적으로 어떤 면을 가장 인상 깊게 보셨나요? 우선 비주얼적으로 훌륭한 부분들이 너무 많았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윤지님께 한번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마다가스카르나 어떤 그런 바다를 정말 삶의 터전 삼아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배를 출항할 때, 뭔가 아주 거대한 모험을 떠날 때 진수식을 하면서 실제로 배를 사람들이 이제 끌어주는 그 육지에서 바다가 있는 그 곳까지 사람이 직접 끌어주는 그 퍼포먼스를 진행을 하는데, 그런 퍼포먼스가 영화에 고스란히 담긴 걸 보면서 이게 정말 사실고증이 잘 되었고, 그만큼 풍경이나 어떤 그 공간에 대한 디테일한 해석들과 그런 걸 표현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있는 작품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좀 아쉬웠던 건, 이런 바다를 이제 모티브로 한 영화였다면 조금 더 부지런했어야 됐다. 그러니까 조금 더 워라벨 그런 거 조금 지향하셨었어야 됐고, 조금 더 어떤 영혼과 정신적과 육체적인 걸 좀 더 갈아서 여름에 개봉을 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바다를 보는 좀 이가 시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너무 추웠고 아주 시원한 바다를 보고 나왔는데 눈이 펑펑 내리는 걸 보면서, 사실 저는 영화를 보면서도 모아나가 아주 어떤 크롭티에 가까운 옷을 입고 있을 때 패딩을 좀 입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영화관 내 공간이 너무 추웠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바다와 관련된 영화들은 또 여름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이 시의성적인 측면에서 한국에서 개봉한다면 한국의 이 디즈니 팬들, 저를 비롯해서 어떤 디즈니 골수 팬들을 조금만 배려했더라면, 이렇게 이가 시리도록 추운 겨울날에 아주 시원한 어떤 생맥주와 같은 바다 영화를 꼭 첫눈 오는 날 그렇게 개봉을 했어야 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좀 아쉽고, 조금만 어떤 영혼과 정신과 육체를 갈아서 한 3개월 정도만, 한 4개월 정도만 개봉이 앞당겨졌더라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완벽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화 보는 내내 좀 추웠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네. 모아나가 패딩을 입었어야 한다라는 어떤 의견 너무 감사하게 들었고요. 자, 이제는 좀 줄거리로 넘어가면 어떤 부분은 스포일러가 될 수 있어서 좀 조심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또 내용적인 부분에서 정말 이 모아나2에서 감동받았다 라는 걸 인물 한 명과 그리고 그 장면을 한번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저는 지하철 소리가 너무 커서 녹음이 안 될 것 같아서, 우선 저는 제가 정말 감동받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말씀드리기 참 뭐하긴 한데 조남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애칭으로 불러드리자면 박쥐 언니가 참 많이 인상 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분, 네? 박쥐 언니요? 네, 박쥐 언니 조남이 어떻게 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언니가 불러주던 그 노래 너무 좋았고요. 어떤 너의 한계를 규정짓지 말고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길만을 고집하지 말아라. 인생에 있어서 규칙을 깨는 것이 오히려 길을 잃어버리고 길을 헤매는 것이
길을 찾는 방식이 될 수 있다. 네, 제가 평소에 어떤 가지고 있는 신념 중에 하나인데 그 언니가 그렇게 막 박쥐들을 대동하면서 전 사실 다크나이트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영화를 봤을 때 기본적으로 박쥐를 데리고 나왔는데 제가 싫어하는 캐릭터는 없었다. 그래서 이제 그 언니가 박쥐를 데리고 나왔을 때부터 악역인데 박쥐를 데리고 나오면 안 되는데 사실 나는 박쥐를 데리고 나오면 무조건 어떤 그 캐릭터에 대한 어떤 애정이 있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박쥐 언니가 제 신념을 지켜주셨고 그래서 모아나에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모아나가 이제 거기에 각성해서 내가 좀 안전한 길을 찾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는 오히려 길을 잃어버림으로써 길을 찾아보겠다라고 다짐하면서 그 노래를 같이 부르는 파트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모아나2에서 정말 모든 노래가 다 좋았지만 가장 좋았던 노래는 우리 박쥐 언니가 불러준 노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 시점에서 박지 언니가 불러준 노래 그 트랙 넘버를 안 물어볼 수가 없는데요. 그 넘버 제목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말씀드리기 참 송구하지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박지 언니에 대한 관심이 한 어느 정도 있으신 건지. 그러니까 박지 언니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높은데 제가 많이 바빴어요. 그래서 모아나 2를 보고 나서 지금 그 플리를 아직 완전하게 듣지 못했고 또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이 여름의 계절이었다면 제가 바로 박지 언니의 노래를 들었을 텐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제 눈앞에는 눈이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의 어떤 무의식이 크리스마스 캐롤을 좀 들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본의 아니게 마이크 부블레의 어떤 그런 캐롤 2021년에 발표된 이런 그 마이클 부블레가 재해석한 다양한 오리지널 캐롤들을 좀 듣는데 제 귀가 할애되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전해드리면서 만약에 박주 언니가 이 인터뷰를 들으신다면 죄송하다라는 어떤 사과의 말씀, 심심한 사과의 말씀 올려드리면서 오늘부터 열심히 언니의 노래를 스트리밍하겠다라고 약속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아나2를 안 보신 분들께 추천의 말이라던가 아니면 비추천의 말이라던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무조건 추천드리고요. 모아나 1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정말 좋아하실 것 같고 그리고 그 모아나 1에서 사실 가장 어떤 대표가 되는 노래가 있다면 내가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 How far I go 이 노래가 이제 가장 유명한 넘버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시즌 2에서는 자신이 모아나라는 그런 어떤 확신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그 이상의 너머로 가겠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까지 갈까라는 걸 규정짓지 않고 그 어디가 어디든 나는 그 이상을 향해 가겠다라고 노래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서 자신의 한계를 뭔가 깨고 싶거나 길을 잃어버림으로써 길을 찾는 이런 오히려 인생의 모순과도 같은 모험을 만끽하고 싶으시거나 혹은 이 차가운 겨울에 이열치열의 반대 느낌으로 너무나도 시려운 그런 영화를 좀 보고 싶다. 정말 가슴이 시원한 영화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아주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치후로 오늘 인터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치후!